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이 4살이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엄마 치마폭에 매달리거나 골목에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조선의 어느 마을에서는 그 나이의 여자아이가 가족과 영원히 이별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왕의 여자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조선 왕조 500년 경복궁 담장 안에는 언제나 500명에서 600명 사이의 궁녀가 존재했습니다. 가장 많았을 때는 무려 1000명을 넘었다고 조선 왕조실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궁녀의 삶과 역사 기록 속의 궁녀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뒤에 감춰진 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한번 궁에 들어온 여자는 평생 혼인할 수 없었다. 궁을 나온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만약 몰래 남자를 만났다면 즉시 참수였습니다. 오늘 그 500년의 눈물을 꺼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조선 역사 속 가장 억울한 삶을 살다 간 여인들의 진짜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지금부터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봄이라고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어느 봄날, 봄이는 5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내수사에 소속된 관비였습니다. 집안이 가난했고 신분이 낮았습니다. 그날 아침 어머니는 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경복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봄이는 몰랐습니다. 그게 마지막 포옹이라는 것을. 공식 기록에 따르면 조선시대 궁녀는 빠르면 4세에서 6세, 늦으면 20에서 30대까지도 입궁이 가능했습니다. 어린 견습 나인, 즉 아기 나인으로 불리는 이 어린 소녀들은 궁 안에서 15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배웠을까요? 한글, 천자문, 대학, 소학, 그리고 궁중법도. 왕과 왕비를 섬기는 모든 예절과 의례를 익혔습니다. 그렇게 15년이 지나면 비로소 정식 나인이 됩니다. 그리고 30년을 채우면 상궁 첩지를 받았습니다. 봄이가 5살에 들어갔다면 상궁이 될 때 나이는 35살이 됩니다. 그 35년 동안 봄이는 한 번도 사랑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자기 이름으로 선택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입궁하는 순간 봄이는 사실상 결혼을 한 셈이었습니다. 상대는 왕이었습니다. 직접 왕을 만나지 않았어도 궁녀의 관례 의식은 결혼식처럼 꾸며졌습니다. 나라에서 겉옷을 내려주고 본가에서는 음식을 보내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축하를 건네는 그 자리에서 봄이는 이제 왕의 여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은 닫혔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도 왕의 눈에 들면 인생 역전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궁녀들이 가진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장희빈, 숙빈, 최씨, 공빈, 김씨. 이 이름들은 하급 궁녀에서 출발해 후궁이 되고 왕의 아들을 낳은 여인들입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이 점을 분명히 짚습니다. 그 확률은 오늘날 로또 당첨보다 낮았다. 오마이뉴스가 조선 왕조실록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조선 500년 동안 그런 기회를 얻은 궁녀의 숫자는 오늘날 로또에 당첨된 사람의 숫자보다 적었습니다. 대부분의 궁녀는 그 작은 희망을 품은 채 늙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거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독신의 족쇄입니다. 궁녀는 왕의 승은을 입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처녀로 죽어야 했습니다. 남자를 만나는 것 그 자체가 금지였습니다. 만약 남자와 정을 통했다가 발각되면 그 순간 남자와 궁녀 모두 즉시 참수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일반 조선 사회에서 임신한 여자 사형수는 아이를 낳은 뒤 100일이 지나야 형을 집행했습니다. 태어난 아이를 젖먹이는 시간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궁녀가 간통으로 임신을 하면 출산하자마자 바로 참수였습니다. 이 기록은 나무위키 내명부 항목 및 한국 역사 학술 자료에 명시된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혹한 규정이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궁녀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역사학계에서 대식, 교붕, 밴데질이라고 기록된 현상입니다. 남성과의 접촉이 완전히 금지된 수백 명의 여성들이 모여 살면서 자연스럽게 궁녀들끼리 서로 감정적 유대를 나누는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세종 시절 세자빈 순빈 봉씨가 궁녀와 정을 통한 사건이 발각되어 폐출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백 명의 젊은 여성을 담장 안에 가두고 평생 사랑을 금지했을 때 인간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역사가 직접 기록한 사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박탈된 자유에 대한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금지된 것을 더 강렬하게 원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반전이 뒤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도 늙어서 궁을 낳으면 자유로워지는 거 아닐까요? 지금부터 이 영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과 우리 역사넷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출궁 이후에도 궁녀는 평생 혼인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궁 밖으로 나온 뒤에도 평생 혼인이 금지되었습니다. 한번 왕의 여자는 영원한 왕의 여자. 이것이 조선의 법이었습니다. 궁을 나온 여인은 관료나 종친의 처첩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 규정은 조선시대 내내 엄격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출궁한 궁녀들은 어디에 갔을까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거나, 둘째, 홀로 죽을 때까지 살아가거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쓸쓸했습니다. 평생 후손 없이 살다 간 궁녀들은 대부분 화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녀의 무덤은 조선 역사 전체를 통틀어도 극히 드뭅니다. 지금도 서울 은평구 이말산에서 궁녀의 무덤이 발견되었을 때 큰 화제가 되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그만큼 희귀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조선 마지막 왕조가 끝난 뒤에도 3명의 상궁은 창덕궁 낙선제에 남아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중 한 명, 성옥염 상궁은 죽기 전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저 세상에서도 순명 효황후를 모실 수 있도록 그분 위패가 있는 백운사에서 49제를 지내주오. 죽는 순간까지 그녀는 왕비를 모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억울함일까요? 충절일까요? 조선 후기 이름 모를 어느 궁녀가 쓴 시조 한 편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넷에 기록된 이 시조는 이렇게 읽힙니다. 암못에 들어있는 물고기들아, 누가 너를 몰아다가 넣었기에 들었느냐? 한번 들어가 못 나오는 심정은 너와 내가 다르랴. 연못에 갇힌 물고기. 그것이 궁녀 스스로가 자신을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들어오는 길만 있고 나갈 길은 없는 살. 이 시조 한 줄이 수백 년의 역사책보다 더 솔직하게 그들의 삶을 전해줍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 하지만 조선의 법은 어린아이에게 평생 독신을 강요했고 그 이름을 왕의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름 하나가 한 여인의 전부를 빼앗았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궁녀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했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4살에 끌려가 15년을 배우고 30년을 봉사하고 궁을 나와서도 혼자 살다 간 여인들. 그녀들의 이름은 역사에 남지 않았습니다. 무덤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저 왕의 여자라는 이름 뒤에 지워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자신의 이름으로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은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신의 이름을 잊고 살아가는 분이 계시지는 않나요? 그리고 댓글로 한 가지만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 여인들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